속눈썹 생장술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제가 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 크게 적어놨어요. 혹시나 기억을 못할까봐. 속눈썹 생장술 들어보셨나요? 아님 관리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뭐냐고 굉장히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속눈썹 생장술은 MTS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TS는 원장님들 관리 많이 하시죠. 홈케어로 추천도 하시기도 하시잖아요. 홈케어를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과연 MTS가 무엇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리를 하냐? MTS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서 미세침으로 섬세하게 구멍을 내어서 진피층에 있는 섬유세포가 새로운 콜라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상처를 내어서 내 피부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재생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인데, 즉 자가 재생력을 올려주는 것이 MT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MTS의 효과가 뭐가 있을까? 모공, 늘어진 모공의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여드름, 성인성 여드름, 성장기 여드름 다 가능하시고, 기미 주근깨들, 색소 침착이 되어 있는 피부, 그리고 지금같이 한절기에 건조한 피부, 모공이 처져서 리프팅이 필요한 피부, 그리고 흉터가 있는 거, 뭐 흉터라면 여드름 흉터가 될 수도 있고, 키가 갑자기 커서, 아니면 분만을 해서, 아니면 살이 갑자기 쪘다 빠졌다 해서 튼살 이런 것도 흉터이겠죠. 그런 곳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사실 사후 관리 시술 시 주의만 잘한다면 저는 부작용은 크게 없다라고 보는데, 어디서 부작용이 생기냐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과한 시술. 내 피부가 아니면 고객님의 피부가 많이 땡기거나 여드름이 활성화되어 있거나 흉터가 깊은데, 그러다 보니 더 많은 구멍을 내어서 나는 효과를 볼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자가 재생력이 바닥인데 어떻게 막 찔러댄다고 해서 콜라겐이 한 번에 그렇게 활성화될까요? 될 수가 없어요. 재생세포가 생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단계별로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시술은 안 하니면 못하겠죠. 어떻게 되냐? 각질이 많이 생기거나 피부가 붉어져 있거나 아니면 모세혈관이 터지기도 하죠. 그래서 2차 간염으로는 모낭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술할 때 강한 시술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는 각도예요. 각도. 90도 각도에서 이렇게 찍어내야 되는데, 니들의 깊이는 정해져 있어요. 진피까지 들어가야 돼요. 근데 표피에만 상처를 내고 진피층까지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럼 각질만 많이 생기고 효과가 덜하겠죠. 각도를 잘 맞춰줘야 돼요. 부작용이 덜하기 위해서. 그러면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나 가한 실수도 안 했어, 각도도 잘하고 정말 실수 잘한 것 같아. 사후 관리.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사후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실수만 하면 끝나겠거니,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세포들이 막 크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잘 안 됐을 때는 각질만 더 많이 생기고 여드름이 더 많아진다거나 피부가 더 예민해진다거나 더 땡긴다거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냐? 영양 공급이죠. 일단 보습. 수분이 필요한 피부가 있을 수도 있고, 유수분이 같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흉터인 데는 단백질이 필요하고, 모가 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영양 공급을 해주셔야지만 효과는 커지고 부작용은 덜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뭐가 있냐면, 선크림을 좀 열심히 발라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우리가 시술을 해놨잖아요. 구멍을 내어서.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 인해서 안 좋은 것도 침투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벽을 만들어줘. 피부의 장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선크림. 그래서 선크림은 무조건 하고 열심히 발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세안 깨끗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또 하나, 미스트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뿌려줄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요것만 잘 되신다라고 얘기하면 부작용은
많이 덜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사후 관리는 정말 중요해요. 그럼 이제 MTS가 가능한 곳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MTS는 얼굴 두피는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두피가 가능하니까 속눈썹 생장술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 눈썹에도 가능해요. 그리고 또 어디가 될까요? 허벅지나 배 등 늘어진 허벅지 뭐 배도 가능하지만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앰플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지방 분해 앰플을 썼을 경우. 그리고 상처난 부위는 어디든지 가능해요. 허벅지가 될 수도 있고 발목이 될 수도 있고 어깨가 될 수도 있고 등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흉터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에 또 앰플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앰플. 그러니까 목적을 생각해 보면 내가 흉터에 치료를 하고 싶어. 아니면 흉터에 조금 효과를 주고 싶어. 그러면 흉터에 맞는 앰플, 단백질 앰플을 써야 되고요. 나 머리카락이 조금 더 많이 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앰플을 쓰셔야 될 거고. 나 얼굴이 너무 속당김이 심해. 얼굴이 너무 건조해. 그러면 유수분이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앰플을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 뱃살 빼고 싶어. 허벅지 너무 굵어. 그러면 지방 분해 할 수 있는 앰플을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앰플은 목적에 따라서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술 시 주의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술 시에는 첫 번째가 뭐겠냐면 세안, 꼼꼼한 세안 하시고 각질이 조금 많으신 분들은 딥클렌징까지 하셔서 각질이 없게끔 그래야지 앰플이 잘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도 텐션. 각도는 90도 각도로 유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굴곡이 있다 보니까 고개를 돌리기도 하고 텐션을 주기도 하고 늘어진 피부는 텐션을 좀 더 많이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텐션을 주어서 꼼꼼하게 시술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앰플. 앰플 이게 뭐냐면 앰플은 아끼시면 안 돼요. 처음에 MTS를 했을 때는 앰플이 두 통도 세 통도 들어가기도 해요. 다 넣어주세요. 그만큼 부족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네 번이나 하게 되면 앰플이 두 통, 세 통 들어갔다는 분들도 자가 재생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앰플이 한 통으로 아니 반 통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술할 때, 두 번째 시술할 때, 세 번째 시술할 때 앰플 양은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아끼지 말고 쓰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열이 발생하죠. 얼굴이 붉게 된다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이스 쿨러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겠냐 모델링을 쓰셔야 돼요. 열을 내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델링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LED 많이 하시잖아요. 그걸로 씌워주시면 많이 빨개진 피부가 가라앉아요. 그래서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술 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술 주기는 저는 2주 전후로 잡아요. 2주. 피부에 따라 나이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죠. 피부가 어린 피부, 여드름이 조금 덜하거나 당김이 덜하거나 그러면 2주보다 앞당겨지기도 하고 2주가 지나기도 하겠죠. 저희 샵에서는 2주 주기로 해서 전후로 해서 해주는데 3번은 무조건 하고 권해요. 2주 주기에 3번을 하고 나면 눈으로 보이는 효과를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시술 후에 사후 관리로 저는 2번을 해줍니다. 3일에 한 번씩. 3일 후에 되면 각질이 생기기 시작하죠. 뭐 빠르신 분들은 이틀에도 생기기도 한데 또 느리신 분들은 뭐 4, 5일이 되기도 하고 아니 없어지기도 하고 아예 안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3일에 한 번씩 해서 각질이랑 보습을 해줘요. 그래서 2번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2주에 한 번 영양 관리, 사후 관리는 2번 그리고 이게 한 묶음으로 되는 거고 3번을 해서 패키지로 끊어서
효과를 보게끔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니들의 종류인데요. 니들이라면 바늘이겠죠. 그냥 스탬프, 도장같이 생긴 스탬프 형식이 있고요. 롤러도 있고 포토 방식도 있죠. 예, 스탬프랑 롤러는 홈케어용으로는 제가 권해드리지만 관리실에서는 오토를 사용해 주시기를 권장해 드릴게요. 이거는 니들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탬프 롤러를 홈케어로 사용하실 때에는 소독 꼼꼼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롤러나 스탬프 이제 바늘 보시면 이제 희거나 꺾이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다른 걸로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것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속눈썹 생장술에는 오토를 해요. 그래서 니들이 요렇게 생겼어요. 자극이 덜해요. 그냥 사포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띄어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 속눈썹 생장술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속눈썹 생장술이 필요한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연장, 속눈썹 연장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연장으로 인해서 약해진 모나 짧고 숱이 없는 모, 뭐 얇은 모, 숱은 많은데 얇고, 아니면 굵은데 숱은 없어. 뭐 이런 분들 다 하셔서 효과를 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연장이 지속 기간이 길어지겠죠. 연장 막 10년씩 하신 분들도 막 있어요. 보시면 정말 목은 하나하나 살려서 해줘도 금방 빠져서 와. 계속 시술 주기가 보통은 한 달 전후로 보는데, 이러신 분들은 2주에도 리터치를 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오기도 해요. 진짜 안 되는데 막 시커를 붙여달라고 그래요. 그러신 분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있겠죠. 영양제만으로 부족했어요. 영양제로 부족했던 부분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기에도 미적 효과를 이제 보겠죠. 모가 굵어지고 길어지니까. 그런 효과가 있고, 그러면 주기는 원래는 제가 주 2회 정도를 보는데, 고객님들은 주 2회 오지를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에서 4번 이 정도를 하게 되면 효과가 눈으로 보여요. 그래서 속눈썹을 펌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 시술 시에 주의할 점이 있겠죠. 뭐가 있냐면 눈 안에 앰플이 들어가지 않게끔 주의하셔야 돼요. 눈 안에 앰플이 들어가면 굉장히 따가워요. 영양제 혹시 눈에 들어가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많이 따갑죠.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텐션을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 3단 정도가 나와 있을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뭐 이렇게 짧은 것도 있고 이렇게 긴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직선으로 난 게 아니기 때문에 텐션을 줘서 평면으로 유지해 주시고, 거기다가 우리가 시술을 해야 되겠죠. 텐션을 사방으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쪽으로 주고 이쪽으로 줘도 돼요. 그건 나중에 시술할 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래층에 속눈썹에도 가능해요. 시술은 우리가 방향은 옆으로가 아닌 난 방향대로.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모근에만 시술을 하셔야 됩니다. 모근이 아닌 피부에 했을 경우에 눈꺼풀에 하게 되면 막 많이 아파서가 아니라 빨개진다든지 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근에만 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면 이제 주의점은 끝이에요. 여기서 시술 직후에는 연장, 펌 다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생장술을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피부에 상처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글루 그냥 해도 따가워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훨씬 더 자극이 가요. 그리고 펌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반대로 연장 직후에 시술이 가능하냐, 펌 직후에 시술이 가능하냐, 이것도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연장 직후에 했어.
근데 일소 글루를 썼잖아요. 그러면 우두두 막 다 떨어져요. 뭐가. 그리고 뭐 3초 글루 이런 거를 사용했을 때에는 덜 굳었겠죠. 뭐 6시간 이상 지나야 글루가 굳는다라고 얘기하는데 6시간도 짧아요. 12시간 뭐 길게는 하루라도 하루 정도도 보기도 하거든요. 저는 여름 겨울에 따라서 또 글루가 마르는 속도도 달라요. 그리고 피부 상태에 따라서 속도도 다르고 그래서 3일이라고 저는 3일 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펌도 똑같아요. 펌 후에 그러면 시술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컬이 변해요. 휘거나 꺾이거나 컬이 이쁘게 안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3일 후 그렇게 생각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후 관리는 뭐 크게 없는데 영양 보습이겠죠. 그래서 영양제를 발라주시는데 보통 영양제 보면 마스카라 형태로 이렇게 된 게 붓으로 이렇게 생긴 거가 있어요. 마스카라 형태보다는 사실 이 붓이 붓으로 된 게 훨씬 큰 역할을 합니다. 여기 모근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모근에다. 대부분 고객님들이 이걸 많이 사용한단 말이야. 모근보다는. 그래서 모근에 사용을 해야지 효과를 많이 봐요.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사용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은 하자. 영양제를 꼼꼼히 잘 발라주시면 효과가 훨씬 더 극대화가 돼요. 이런 거를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생장술 MTS에 대한 이론을 한번 풀이를 해봤는데 조금 부족하다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셔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오늘 생장술이랑 MT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